이 이야기는 내가 어렸을 적 시골에 계신 할머니 댁에 놀러갔을 때의 이야기다. 1년에 한 번 정도 명절에나 겨우 찾아뵙는 할머니 댁에 도착한 나는 할머니께 인사를 올린 직후 형과 함께 밖으로 놀러갔다. 도시와는 달리 너무나 맑은 공기와 상쾌한 바람에 나는 형과 함께 논 주위를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그런데 해가 중천에 덮을 무렵 갑자기 바람이 그쳤다 라고 생각한 순간 섬뜩한 기분이 들 정도로 기분 나쁜 뜨거운 바람이 불어왔다. 안 그래도 뛰어다녀서 더운데 이 바람 뭐야 하고 방금 전까지의 상쾌함이 날아간 불쾌함에 소리쳤다. 그러나 형의 시선은 아까 전부터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그 방향에는 허수아비가 하나 우뚝 서 있었다. 내가 저 허수아비는 왜? 하고 형에게 묻자 형은 아니 허수아비 말고 그 너머 있는 저거 말이야 라며 더욱 주위에서 그쪽을 바라보았다. 나도 주위를 집중해서 논의 저 너머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러자 확실히 무엇인가 보였다. 저게 뭐지? 멀어서 잘 안 보이지만 사람 정도 크기의 하얀 물체가 구불구불 움직이고 있었다. 게다가 주위에는 논만이 있었을 뿐 근처에 다른 사람이 있던 것도 아니었다. 나는 순간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곧 이렇게 해석했다. 저것도 허수아비 아니야? 바람이 불어서 움직이게 해놓은 비닐 허수아비 같은 거. 아마 방금 전부터 불고 있던 바람 때문에 움직이는 거겠지. 형은 나의 해석에 곧 납득하는 표정이었지만 그 표정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바람이 딱 멈춘 곳이었다. 그럼에도 저 물체에는 변함없이 꿈틀대며 움직이고 있었다. 형은 저것 봐 아직도 움직이고 있어. 저게 도대체 뭐지? 하고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계속 신경이 쓰였던 탓일까 형은 할머니 댁으로 돌아가 망원경을 가져와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다. 형은 조금 기대하는 듯한 모습으로 내가 먼저 볼 테니 너는 좀 기다려 하고 말하며 망원경을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갑자기 형의 얼굴에 변화가 생겼다. 순식간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형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갖고 있던 망원경을 떨어뜨렸다. 나는 갑자기 변한 형의 모습을 무서워하면서도 형에게 물어보았다. 뭐였어? 형은 천천히 대답했다. 몰라도 돼. 아니, 알아선 안 돼. 형의 목소리가 겁에 질린 듯 떨고 있었다. 형은 그대로 터벅터벅 할머니 댁으로 돌아갔다. 나는 곧바로 형이 새파랗게 질리게 한 그 흰 물체를 보고자 떨어진 망원경을 집어들었지만 형의 말을 들은 터라 볼 용기가 없었다. 한참을 망설였다. 그러나 계속 신경이 쓰였다. 멀리서 보면 단지 기이하게 생긴 흰 물체가 기묘하게 구불구불 움직이고 있을 뿐이었다. 조금 기묘한 느낌이 들긴 했지만 그 이상의 공포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형은 좋아, 봐야겠어. 도대체 무엇이길래 형에게 저런 공포를 줬는지 내 눈으로 확인하겠어. 나는 망원경으로 보기로 했다. 바로 그때 할아버지가 무척이나 당황한 얼굴로 달려오셨다. 내가 의문을 표하기도 전에 할아버지는 그 하얀 물체를 본 거냐? 봤어! 하고 물으셨다. 무언가 겁에 질린, 아니 역정이 나신 할아버지 모습에 나는 아니 아직 하고 반쯤 울먹이며 대답하였고 할아버지는 다행이다 하고 말씀하시며 안심한 모습으로 다리가 풀리신 듯 그 자리에 털썩 쓰러지셨다. 나는 그렇게 이유도 모른 채 할머니 댁으로 돌아왔다. 돌아오자 모두가 울고 있었다. 나 때문에? 아니다. 자세히 보자 형만 미친듯이 웃으면서 마치 그 하얀 물체와 같이 바닥에 엎드려 몸을 구부린 채 꿈틀대고 있었다. 나는 그 형의 모습이야말로 그 하얀 물체보다 더욱더 무서웠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날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형은 여기다 놔두고 가는 것이 살기 좋을 거다. 그쪽 도시는 좁고 험하고 그런 곳에서는 며칠 못 갈 게야. 우리 집에 놔두고 몇 년쯤 지나 논에 놓아주는 게 나을 게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의 형 다시 볼 수 없었다. 내년에 할머니 댁에 다시 와서 만난다 해도 그것은 더 이상 형이 아니다. 왜 이런 일이?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이좋게 놀았는데 무엇 때문에? 나는 필사적으로 눈물을 닦으며 차를 타고 할머니 댁을 떠났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던 도중 변해버린 형이 한순간 나에게 손을 흔든 것처럼 보였다. 나는 멀어져 가던 중 형의 표정을 보려고 망원경을 들여다보았다. 형은 분명 울고 있었다.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형이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처음이자 마지막에 슬픈 웃는 얼굴이었다. 그리고 곧이어 골목을 돌아 더 이상 형의 모습이 안 보이게 되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대로 망원경을 계속 들여다보았다. 언젠가 원래대로 돌아가겠지. 그렇게 생각하곤 형의 원래 모습을 그리면서 푸른 눈을 바라보았다. 형과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계속 망원경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봐선 안 된다는 것을 가까이서 봐버렸던 것이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쿠네쿠네란 일본의 의태어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꿈틀꿈틀과 비슷한 의미를 지닌다. 이 쿠네쿠네라는 괴담의 내용에 따르면 쿠네쿠네는 주로 논,
밭, 산, 들과 같은 우거진 숲을 사이의 한적한 곳에서 종종 발견되며 온몸이 하얀색이고 길다란 몸을 이리저리 꾸물꾸물 춤추듯이 움직인다. 드물게 시꺼먼 녀석들도 있다고 한다. 이 녀석들이 왜 이런 곳에서 주로 서식하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속설로 쿠네쿠네의 전설에 따르면 옛날 일본에는 먹을 게 없어 사람들의 시체를 논이나 밭에 허수아비 대신 세워놓았다고 한다. 그래서 억울하게 죽어 허수아비가 된 시체들의 영혼이 빠져나와 떠도는 것이 바로 이 쿠네쿠네라는 녀석이다. 일단 멀리서 보게 되어 그 형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상태라면 크게 문제될 건 없으나 가까이서 보게 되어 그 형태를 제대로 봐버린 사람들은 반드시 미쳐버린다고 한다. 이 쿠네쿠네와 마주치게 된다면 시끄러운 소리를 내어 쫓아내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시끄러운 소리를 굉장히 싫어한다고 한다. 그렇다고 소리를 질러서는 안 된다. 쫓아오기 때문이다. 주변에 쓰레기통이나 버려진 철물 같은 게 있으면 그걸 던져 소리를 내라. 그리고 절대 쫓기는 동안 소리를 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 신변에 좋을 것이다. 형은 조금 기대하는 듯한 모습으로 내가 먼저 볼 테니 너는 조금 기다려. 내가 먼저 볼 테니 너는 좀 기다려. 하고 말하며 내가 먼저 볼 테니 넌 좀 기다려 하고 말하며 망원경을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갑자기 형의 얼굴에 변화가 생겼다. 순식간에 얼굴이 몰라도 돼. 아니, 알아선 안 돼. 몰라도 돼. 아니 잠깐만. 나는 망원경을 보기로 했다. 나는 망원경으로 보기로 했다. 내가 의문을 펴기도 전에 할아버지는 혹시 그 녀석을 본 거냐? 봤어. 네 형은 여기 놔두고 가는 것이 좋을 게다. 그쪽 도시는 좁고 험하고 그런 곳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던 도중 변해버린 형을 한순간 나에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던 도중 변해버린 형이 한순간 나에게 손을 흔든 것처럼 보였다. 지금까지 형이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처음이자 마지막에 슬픈 웃는 얼굴이었다. 어디까지 했더라. 지금까지 형이 한 번도 보여준 적 없었던 처음이자 마지막에 슬픈 웃는 얼굴이었다. 형과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계속 봐선 안 된다는 것을 가까이서 가버렸던 이 녀석들이 왜 이런 곳에서 한 속설로 그래서 억울하게 죽은 허수아비가 된